오늘 영자 기사 제목은요. Israel strikes Gaza and temporarily holds aid, saying Hamas broke truce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같이 한번 제목부터 살펴보면 Israel strikes Gaza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자를 말 그대로 쳤다라는 거죠. 공격하다라고 할 때 우리 attack 같은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차원적으로 그냥 쳤다라고도 영자신문에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심각성을 가진 문제를 영자신문에서 다룰 때도 strike 정도 되는 단어를 쓴다라는 걸 한번 보고 가고요. 뭐를 친다라고 할 때 말 그대로 strike를 쓰고 또 자연재해가 어떤 지역을 쳤다라고 할 때도 그 자연재해를 주어로 두고 동사로 strike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And temporarily halts aid. 인도적인 도움 같은 거를 중단한다라고 할 때 우리 1차원적으로 stop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halt라는 것도 자주 사용을 하는구나. 헤드라 그 제목에 넣을 만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구나를 한번 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자신문을 읽으면서는 그 내용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갈 때 한국어로 이제 내용을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영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우리가 배운 내용을 뽑아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saying Hamas broke truce. truce라는 게 뭐죠? 휴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휴전을 깬다라고 할 때 여기서 되게 1차원적인 단어 썼었죠. 제목이고 영자신문이고 이런 중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1차원적으로 break 약속을 깼다라고 할 때도 break the promis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1차원적으로 break the truce 여기서는 제목이니까 관사가 생략이 됐겠죠. 그런 식으로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를 보고요. 부제목 갈게요. Israel launched a wave of attacks on Gaza까지 보면요. 공격을 했다라고 할 때 단순히 strike라고만 하는 줄 알았고 우리가 1차적으로 머릿속에서 떠올렸던 표현이 그냥 attack이었는데 attack을 명사로 쓰고 앞에 launch라는 동사를 써서 콜로케이션을 이은 다음에 좀 이렇게 풀어서 써줬어요. 그냥 단순하게 strike만 쓰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단어만 바꿔서 attack만 쓰면은 paraphrasing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또 하고 싶었던 말이 a wave of attacks. 굉장히 공격을 여러 번 연달아서 다다다다다 했다라는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a wave of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공격을 당하는 대상 앞에 on을 썼어요. 누구한테 하는 공격이냐라고 했을 때는 전치사를 on을 쓰는 걸 한번 볼게요.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관세를 누구한테 부과한다 아니면 어떤 항목에 부과한다 어떤 나라에 부과한다 라고 할 때도 관세를 부과당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부과당하는 대상 앞에 전치사가 on이 왔었어요. 그래서 on은 위에서 찍어 내리는 느낌으로 해서 뭔가 좀 안 좋은 거를 당할 때 많이 그런 맥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전치사입니다. 또 after accusing Palestinian militants of attacking its forces 까지 보면요. accuse A of B인 거를 한번 많이들 아실 테지만 짚고 넘어가고요. across ceasefire lines 여기서 보면 ceasefire lines라는 거는 휴전선이겠죠. cease가 그만다라는 거고 fire이 쏘는 거 그리고 line이 선이니까 만약에 한국말로 이걸 표현을 했으면은 휴전선을 넘어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넘다라는 동사가 뭘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겠지만 영어에서는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동사로 가지 않고 이렇게 전치사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가는 것도 한번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both sides say they are still committed to the truce. 여기서 commit 하면은 여러분들이 헌신하다라고 그냥 1차원적으로 외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자신문이나 아니면 연설문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be committed to라고 많이 나요. 이 표현의 진짜 의미는요. 어떤 의향이나 의지를 좀 이제 격식 있게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willing 말고 be committed to라는 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은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be committed to the truce. 아까 했던 그 휴전이죠. 여기서 너가 나온 거는 독자가 일단 알만 하고요. 맥락상 그 휴전, 누구와 누구 사이의 휴전, 이스라엘과 가자 사이의 휴전이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서 너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영자신문 밑에를 보시면요. 가끔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이 나오고 그 밑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런 거에서도 유용한 표현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요. 동영상의 제목이 Flare up of violence in Gaza tests fire이라고 나와 있어요. violence는 여기서 뭘까요? 아마 폭력 그 이상의 것이겠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죽어서 이 일이 크게 커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violence는 군사적인 무력 침돌도 될 수 있고 그 유혈 사태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lare up이 뭘까 저도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찾을 때는 1차적으로 영양선언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래 이 단어의 느낌, 그 1차원적인 뜻이 뭐고 그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확장이 되는구나를 알면은 나중에 어떤 이미지를 상상했을 때 그 단어가 빨리빨리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flare부터 제가 flare up이라고 검색했더니 flare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1차적으로 보면은 1번 뜻이 a light that shines brightly and briefly예요. 그래서 뭔가 스파크가 터진다 이런 거 아시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문에서도 a sudden flare of the match 성냥을 탁 불을 붙였는데 타닥 하고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을 flare라고 하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찾는 flare up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A sudden expression of anger. 스파크가 탁탁탁 튀는 것처럼 뭔가 분노, 안 좋은 것이 팍팍팍 하고 일어나는 거를 flare라고 일단 하는구나. flare of temper, 짜증 갑자기 확 됐을 때 이렇다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겠죠. 그 여기에 달린 드디어 flare up을 같이 보시면요. 1, 2, 3번 뜻이 있는데 이 맥락에서 가장 어울리는 뜻은 3번인 것 같아요. An occurrence in which something such as violence, 아까 했던 유혈 사태나 폭력 사태 그런 맥락이 똑같이 나왔어요. Or disease, 병이 퍼지는 맥락에서도 많이, 아니 병이 발발하는 그런 맥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나 봐요. Suddenly begins or become worse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 급 악화되는 맥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구나라고 아시면 되고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도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급격하게 어떤 일이 진행이 됐는데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뭔가 번졌다라고 할 때는 flare up을 써가지고 어감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고요. 예문까지 같이 보면은 she had another flare up of her asthma라고 해서 천식이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불꽃이 튀는 것처럼 퍼박하고 악화가 됐다라는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감을 살리고 있고요. There has been a flare-up of violence along the border. 지금 이 영자신문의 맥락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는 ceasefire line이었는데 여기는 border이라고 나와 있고 어쨌든 그런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무력 충돌 같은 게 발생했거나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이 급격하게 나타났을 때 불이 붙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어감을 잘 살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밑에 동영상 설명이 짧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같이 보면요. Israel launched a wave of attacks on Gaza and temporarily suspended aid on Sunday after accusing Hamas of firing on its soldiers. 보면요. 초록색으로 쳐진 것만 요약으로 보면 아까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주는 거를 중단한다라고 할 때 halt라는 거를 쓴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suspend라는 것도 콜로케이션으로 잘 어울려서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콜로케이션을 2배로 저희는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는 aid 앞에 뭔가 aid가 중단된다라고 할 때 어울리는 동사는 suspend, halt 이런 거를 영자신문에서는 많이 쓰는구나를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봤던 거 accusing A of B 하나 보고 가고 firing on its soldiers 아까 안 좋은 거 할 때 당할 때는 어원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까는 뭐였지? A wave of attacks.였는데 여기서는 firing이라고 했어요. 뭔가 공격하는 거를 총이나 무기를 사용해서 쏘았겠죠. 그러니까 fire이라고도 이 맥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표현을 할 수 있구나. 표현을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2배씩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문을 보면요. Israel on Sunday launched its heaviest wave of attacks in Gaza까지 보면요. 아까 launched a wave of attack은 같은데 heaviest라고 써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공격 중에서 가장 셌어요를 wave of 앞에 형용사를 어떤 wave였는지를 꾸며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구나 하시면 돼요. 만약에 a wave of heaviest attacks 하면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을 원어민들은 많이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ttacks on Gaza 위에서 내려 찍는 느낌 당하는 사람 앞에 전치사 on을 쓰고요. Since a fragile ceasefire to call a week ago 보면요. 사격 중지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사격 중지를 하기로 했던 것 그 하나의 약속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사어를 쓰는 것 같고요. 그런 게 뭔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고 그렇게까지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적인 느낌도 있고 그렇게까지 모두가 지킬 것 같지는 않아 라는 뉘앙스를 fragile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쓰는구나. 한마디로 약한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weak를 떠올리기 쉬운데 그거 말고 fragile 썼구나를 한번 보고요. 그래서 그 ceasefire이라는 것이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쓸 때는 여기서는 take hold라는 거를 썼구나. take effect 같은 것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collocation 같은 거 약속이 뭔가 효과를 발휘한다. 아니면은 법안 같은 게 통과가 돼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할 때 take hold라는 것도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알아가고요. take hold의 정확한 뜻이 궁금해가지고 영명을 찾아봤는데 정의는 to become established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And said it had temporarily suspended humanitarian aid 아까 배운 거죠. After accusing Hamas of accusing A of B 한번 보고 가고요. Violating the truth 아까는 break the truth였는데 아까 위에서 break the truth를 썼기 때문에 다른 collocation이 나왔어요. Violating the truth. 그래서 violate 아니면 break 이런 것도 영자신문 맥락에서도 쓸 수 있고 break the truth라고 해도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니다. 한번 보고 가고요. By firing on its soldiers. 커마하고 killing two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커마지고 이렇게 분사구문이라고 하나요? ing 바로 나오는 이 구문을 쓸 때 우리가 여태까지 읽은 텍스트에서는 우리의 독해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분사구문이 엄청 길고 복잡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 문법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뉴욕타임즈 기자들은 그렇게까지 길게 가지 않는구나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이 내용이 한국어 원문이 있었다면 두 명을 사살하는 든이라고 나와가지고 이 정보를 어디다가 배치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영작을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맨 뒤로 빼서 그냥 분사구문으로 killing two 이 두 가지 단어로 깔끔하고 세련되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를 한번 보고 가고요. After nightfall, the Israeli military 여기서 the military라는 거는요. 그 이스라엘의 그것도 여기 그냥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라엘이 해서 그 형용사격인 거를 한번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전체의 군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일 거예요. 군대 한 명을 이렇게 말하고 다른 명을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군대 전체의 입장이 이 statement에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military는 그 전체를 통치하는 느낌이어서 너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은 맥락으로 너가 붙는 게 한 국가의 여기서는 군대에 나왔죠. 또 경찰일 때 예를 들어서 the Korean police said in a statement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경찰이 이렇게 말했어. 그게 또 한국 경찰이라고 했을 때 그 전체를 말을 하는 거야. 그 한국 경찰 중에 강남 경찰서 이 사람들만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너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 said in a statement 해서 statement라는 게 쓸 수 있구나. 그리고 어를 붙이는구나 한번 짚고 가고요. That it had begun the renewed enforcement of the ceasefire after carrying out a series of significant strikes against Hamas targets. 여기서는 strike라고 나왔어요. 아까 launch and attack 이거 배웠었나? attack 있었고 firing 있었어요. 여기서는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strike도 썼네요. 근데 이제 그 strike를 여기서는 치다가 아니라 그 치는 거 있죠. 그래서 명사로서 strikes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 공격이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연속적으로 다다다다다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a series of significant strikes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시고요. 그럼 이 strikes라는 거를 한다라고 할 때는 지금 동사를 못 썼지? 보니까 carry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do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특히 공격 맥락에서는 collocation이 carry out이 맞는구나를 한번 보고 가고요. 또 하나로 약간 곁다리로 알려드리면 한다라고 했을 때 do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뭔가 영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유치하게 영작을 할 일은 그렇게까지 없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세련되게 그리고 뭔가 한국말에 격식 있는 이 맥락 그리고 어도를 어떻게 살릴까 하는 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뭔가 수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engage in입니다. 근데 engage in은 공격 맥락에서는 그렇게 자주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쓰이는 영자 기사를 찾으면 있겠죠. 근데 영영을 보셔도요. engage in something 할 때 여기 용례를 자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뒤에 나오는 어울리는 맥락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예문 보면요. At college she engaged in various sports에서 무엇을 했다, 수행했다, 스포츠 같은 것을 했다, 뭔가 생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예문은 we don't engage in that sort of behavior. 어떤 행동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생활이나 행동, 뭐 어떤 behavior이 저는 특히 더 쓰이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behavior 같은 게 많이 나오는구나를 한번 보고 가시고요. 두 번째로 또 많이 쓸 수 있는 게 방금 우리가 배운 carry out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보면요. 영영에는 예시에 we carried out several experiments to test the theory. 그래서 아마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carry out 플러스 experiment. 이 콜로케이션으로 많이 가고요. 아니면 carry out 비슷하게 뭐 research 같은 것도 많이 써요. 두 번째 예문 보면요. An investigation carried out several years ago. 즉 th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그래서 carry out an investigation. 이 맥락도 많이 쓰는구나. 결국에는 carry out이라는 건요. 이 영영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로 공격을 한다라고 말을 할 때 콜로케이션 연결이 가장 많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이 되는 거는 어떤 조사나 뭐 리서치 아니면은 수사, 뭐 이렇게 알아보는 거 결국에는 조사 맥락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더 많이 쓰이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 읽으면요. After carrying out a series of significant strikes against Hamas targets, 여기서는 on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against를 되게 썼네요. 1차원적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다. Hamas targets in accordance with a directive from the government. 명령이라고 할 때 쓸 수 있고 어구나. 이 같은 맥락이다라는 걸 한번 체크하면서 읽어보시고요. From the government. 항상 정부 나올 때 특히 지금 정부일 때 아니면 그 전 정부, 미래 정부 말고요. 이미 존재하는 정부인 거죠. 현 정부나 전 정부를 그럴 때는 반드시 the를 붙이는구나. 아니면 또 산업 맥락에서 또 반드시 the가 들어가죠. The automobile industry 아니면 또 뭐 있지? The smartphone industry, the tech industry 이런 식으로 the는 항상 산업 앞에는 들어간다. 그 다음 보면요. The deadly flare-up of violence, flare-up 아까 배운 표현 나왔어요. On Sunday. 아까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the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deadly가 들어가는구나. flare of violence 어떤 무력 사태나 그런 것들이 끔찍했고 유혈 사태까지 갔다라고 할 때 deadly를 많이 쓰는구나를 볼 수 있어요. 또 추가로 확장해서 알려드리면요. 여기서 말을 하듯이 공격 맥락에 쓸 수 있고요. 무기로도 쓸 수 있어요. A deadly weapon 이런 식으로. 사실 영자 기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맥락은요. deadly drought 아니면은 deadly heat waves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 맥락에서 deadly는 가장 많이 영자신문에서 볼 수 있어요. And the temporary suspension of aid were the most serious tests yet of the ceasefire, which was negotiated under heavy pressure by the Trump administration. 여기까지 보면요. 뭔가 네고시에이션이 있었는데 압박을 받았다. 어떤 압박하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 압박을 받으면서라고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또 찾으려고 하실 텐데 그거보다는 압박하에서라고 영어에서는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pressure에 어울리는 그 전치사 콜로케이션은 under이다 보시고요. 또 압박이 심하다라고 할 때는 heavy pressure라고 하는구나. 이런 콜로케이션도 잘 가지고 가세요. 또 by the Trump administration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정부나 현 정부 를 일컬을 때는 the government 항상 the가 붙고요. 여기서도 the Trump administration 전 정부나 지금 현 정부인 거죠. 그래서 the가 붙었습니다. And signed with great fanfare. 이게 fanfare가 뭘까? 우리나라 말에서 흔히 말하는 팡파레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by President Trump himself. 그가 여기서는 직접이라는 제기대명사로 쓰인 거죠. 그가 직접 자축을 하면서라고 표현을 할 때 fanfare 우리나라 말로 하는 그 팡파레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 직접이라고 할 때는 himself 그냥 맨 뒤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구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문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단순해서 이것까지 의식을 하면서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계속 영어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이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직접이라고 할 때는 맨 마지막에 주어랑 맞춰서 제기대명사를 써주시면 돼요. himself, herself 이렇게요. 그리고 또 다음 단어 보시면요. The aid was halted because of the intensity of the Israeli strikes. The aid, hold. 아까 배웠던 콜로케이션이죠. 그냥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Because of the intensity of the Israeli strikes.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맥락상 모두가 아니까 the Israeli strikes 들어가고요. 누가 한 공격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Israeli 형용사로 쓰인 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Israel strikes 아니고 Israeli구나. 다른 나라 맥락에서 할 때는 뭐 만약에 팔레스타인이면 Palestinian strikes라고 말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And was expected to resume once the bombing was over. aid라는 것은 중단할 때는 suspend, halt라고 쓰고 재개한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재개한다 라고 외웠던 그 resume을 써도 되는구나 라고 의식을 하면서 한번 읽어주고요. Once the bombing was over. 아까는 attack, strikes 이런 거였는데 bombing이라고까지 쓸 수 있구나. 굉장히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현상과 사건을 두고 어떤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빅데이터를 계속 쌓고 모으셔야 됩니다. According to an Israeli official who spoke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도 외우시면 좋은 게요. 뭐 만약에 기사를 번역을 회사에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알바를 맡았다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익명으로 했다라는 표현이 앞으로 영자 기사를 읽으시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배우시게 되실 텐데 어쨌든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고요. 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를 했다라고 해서 인터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speak 뭐 who spoke with CNN, who spoke with New York Times 이렇게 speak라는 단어로 단순하게 표현하고요.
익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To discuss a sensitive matter. 그리고 이 matter도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한국어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 일, 사건을 두고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 같은 거를 생각하니까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만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일이나 사안 같은 거는 이벤트보다는 matter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격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요. 근데 또 너무 오버스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matter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Israeli officials had initially said that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측에서는 어떻게 말했다라고 하실 때 그냥 국가 이름 써야 되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주로 인터뷰는 사람과 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측은이라고 했을 때도 이 맥락상 충분히 이스라엘의 어떤 관료와 이야기를 한 것이 자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스라엘 측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이 형용사 쓴 다음에 그다음에 official 어떤 관료와 얘기를 했다라고 영어에서는 충분히 써주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자주 번역을 하고요. Israel officials had initially said 그리고 여기서 initially라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 말이었으면 원래 이렇게 말했다 라고 했을 때 originally, 원래니까 originally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initially를 쓰면 깔끔하고 되게 원어민답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가져가시면 좋고요. 아마 한국어로는 단순히 원래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원래라는 단어의 뜻에 있는 속뜻은 이전에, 애초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전에, 애초에 이런 맥락을 표현할 때는 initially 라고 쓰는 게 좋고요. That humanitarian aid would be suspended 아까 배웠죠? Until further notice, but later appear to 여기서도 appear이라는 게 그냥 해석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니까 이 정도 넘어가도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한국어로 출발해서 영어로 표현을 할 때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뭔가, 나는 이 기자처럼 쓸 수 있는가를 머릿속에 인념을 하고 영차 기사를 읽으면 얻어가시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때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 해야 되지? seem like, he looked like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the official appeared to 아니면 seemed to 이렇게 쓸 수 있구나를 가져가시면 좋고요. 어떤 모습을 보였냐? step back from the decision. 내용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한국어였다면? 만약에 한국 맥락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 걸까요, 이게? 철회한 거겠죠. 아니면은 뭐 한 걸음 물러났다라고도 표현이 돼 있을 수는 있지만 주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맥락은 한국은 뭐 철회라고 돼 있는데 그냥 withdraw라고 할까? 뭐 이런 거니까. 물론 withdraw라고 해도 되는데 다양한 표현을 최대한 가져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 뭔가 철회를 했다 아니면은 그 결정에서 한 발자국 물러났다라고 할 때 철회로 출발했으면 step back from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서 1차원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를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그 결정에서 한 발자국 물러났다라고 할 때는 보통 뭐 이미 먹었다 이런 거 뭐 헤비 마우스 이렇게 직역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 맥락은 직역을 해도 되는구나까지 가져가시면 굉장히 하나의 영재신문을 가지고도 200%를 뽑아 먹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표현을 한번 여기다가 맥락이 있는 기사를 항상 읽다 보니까 이런 테마와 관련된 표현 유용한 거 우리가 뽑아 먹은 거를 정리해봤는데요. 공격을 한다라고 할 때 A strike B 배웠고요. strike를 명사로 쓸 때는 동사 collocation은 carry out을 가져가고 또 공격을 당하는 대상, 누구한테 공격했는데 할 때는 앞에 전치사를 on이나 against를 쓴다 배웠고요. 또 공격을 한다라고 할 때 fire on 대상 배웠고요.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중단한다라고 할 때는 동사를 halt나 suspend를 쓰는구나. choose라는 게 휴전이고 ceasefire lines라는 게 휴전선이구나. 휴전을 누가 깼다라고 할 때 break, violate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특히 약속을 깼다라고 할 때 break the promise에서 break은 굉장히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영자신문에서 충분히 쓰는구나. 또 violate the truth라고 해도 너무 오버스럽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가져봤습니다.